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공업수학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 공업수학은 여러분들이 공대생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한 과목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공업수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 공업수학 공부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이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공업수학 1하고 공업수학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자, 원서 기준만 해도 공업수학 1이 약 800페이지 분량, 그리고 공업수학 2는 600페이지 분량인데, 분량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업수학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대생이 공학을 공부할 때 필요한 수학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엮어놓은 것을 공업수학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 공업수학 속에는 약 대여섯, 5과목 이상의 수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중에서 약 5과목 이상이 이 공업수학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학을 이 공업수학 1하고 2에서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 이 공업수학 속에 우리가 수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공업수학 속에 통째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미분방정식이랍니다. 수학과 학생들도 이 미분방정식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분량이 방대한데, 수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이 미분방정식은 공업수학 안에 그 책이 통째로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방정식이 공업수학의 반이라고 보셔도 틀림없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미분방정식은 상미분방정식하고 선생님 여기 표시한 편미분방정식으로 나누어지는데, 편미분방정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분방정식을 차지하는 이 상미분방정식 그리고 열린미분방정식은 우리가 공업수학 1에 다룰 텐데, 이 공업수학 1의 약 60% 정도가 바로 이 미분방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편미분방정식은 공업수학 2에서 약 절반 이상이 역시 편미분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공업수학 1에서는 편미분방정식을 제외한 모든 미분방정식을 공업수학 1에서 다 배우신다 보면 되고, 그런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급수해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이 급수는 상당히 그쵸 어려운 미분 방정식의 그쵸 하나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급수해와 관련해서 여러분 보통 어떤 TV 같은 데서 수학과 관련된 어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화면 속에 칠판이 나타나는데 어떤 한 수학 이론을 문제를 한 칠판 가득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옆에 칠판을 2개 이상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득 채워놓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랍니다. 바로 그 장면이 바로 미분방정식에서 급수해를 이용해서 푸는 미분방정식의 풀이를 펼쳐놓은 거랍니다. 그래서 이 급수해는 한 문제 푸는데 보통 20분, 30분 걸리고 칠판 하나 가지고는 그 풀이를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한 풀이로 펼쳐지는 게 바로 급수해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보통 급수에 딱 보면 여러분 아마 수학에 대해서 막 질려가지고 공업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선생님이 미리 약속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차근차근 강의를 잘 여러분 수학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급수해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꼭 좋은 강의를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미분방정식과 관련된 이론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이미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인 선형대수학의 핵심적인 이론들이 이제 이 미분방정식하고 결합이 돼서 나오면서 상당히 중요한 선형대수학에 나와 있는 고유값이라든가 고유벡터 또는 직교와 대각화 그리고 최소제곱법 또는 여러분 우리가 최소자승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등등 선형대수학에서 핵심이 되는 이론들이 그대로 이 공업수학 속에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리고 소위 벡터 캘큘러스라고 하는 벡터 미적분학, 이 안에는 선적분이나 면적분, 그린 정리, 그리고 스토거스 정리 등등, 또
우리가 2중, 3중 적분에 심화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벡터 미적분학이 그 책이 통째로 요 공업수학원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요와 같은 연립, 선형,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포함해가지고 이 공업수학안에는 엄청난, 그쵸, 수학들이 이미 여러분 과목만 봐도 어떻게 딱 대충 봐도 세 과목 정도가, 수학의 세 과목 정도가 요 대학, 그죠, 공업수학 1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공업수학 2는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편미분 방정식과 여러분 수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복소 해석학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편미분 방정식하고 복소 해석학이 통째로 공업수학 2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상당히 어려운 학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직교함수와 풀이의 급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2 보면 풀이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풀이의 급수, 풀이의 변환. 자, 이런 풀이의 급수니, 풀이의 변환이니, 이런 말들이 몽땅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편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모든, 그쵸, 소스들이라고, 그쵸, 기본적인 소스들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직교함수와 풀이의 급수, 직교좌표계, 이 안에는 열방정식, 파동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 등등 여러 가지 방정식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극좌표계와 원기동 좌표계에서 뭐 베셀함수라든가 구면 그쵸, 좌표계. 그리고 소위 이제 적분변화법이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그 풀이의 변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뭐냐면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단원이랍니다. 여기까지가 적분변환, 즉 풀이의 변환까지가 편미분. 어떤 학생들은 공업수학 2를 아무리 찾아봐도 편미분 방정식이 없는데 편미분 방정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인데 조금 여러분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직교함수와 풀이의 급수 이런 각종 좌표계들을 공부하고 베셀함수를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적분변화법, 즉 풀이의 변환법까지 공부하는 여기까지가 편미분 방정식이랍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열방정식, 파동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 여기 나오는 모든 방정식이 몽땅 다 뭐다? 편미분 방정식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복소함수 그리고 복소 평면에서의 적분, 급수와 유수, 등각사상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은 바로 복소 해석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업수학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학 과목은 여러분들이 대학 미적분 1, 2, 3 그리고 선형대수학 그리고 미분방정식 통째로 그리고 벡터 캘큘러스 통째로 그리고 복소 해석학 통째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그쵸 상당히 부담스러운 중요한 수학 과목들이 이 공업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쵸 엮어가지고서 공대생들이 공부를 하게 한답니다. 그럼 이런 수학 과목들은 수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수학과 학생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만큼 어려워하는 과목들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통째로 가져오거나 또 일부를 가져와서 이렇게 엮어놔서 만든 수학이기 때문에 공대생들이 이 공업수학을 공부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현실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공업수학을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 우리가 이 Q스타디 공업수학은 그 강의 분량이 공업수학 1만 무려 75강, 공업수학 2가 무려 64강으로 요 두 개를 합하게 되면, 그렇죠. 무려, 그렇죠. 여러분 딱 더해보면 알겠지만은 139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조금 약한 학생들을 고려해서 Q스타디 이 공업수학의 강의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도 공부할 때 지장이 없을 만큼 최고 수준의 강의까지 Q스타디 공업수학의 특징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출발해서 최고 수준의 내용까지 빠짐없이 대충 넘어가는 것 없이 빠짐없이 그렇죠? 꼼꼼하게 모든 내용들을 선생님이 강의를 해서 이 공업수학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학은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보통 정의와 증명의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중요한 정의, 증명은 빠짐없이 다 증명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된 풍부한 실전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해서 만들어 놨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저걸 언제 다 공부하는가라고 정말 그쵸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 공부를 하다가 몰라가지고 그쵸 예를 들어 공업수학을 뭐 20강, 30강 정도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대충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게 속출하기 때문에 그 모르는 수학 이론과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보내야 될 시간이 엄청나답니다. 그러나 이 권태원 선생의 이 공업수학은 강좌 수가 많다는 말은 모든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모든 정의 증명과 실전 문제까지 빠짐없이 강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현재 이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서 공업수학을 그쵸 인강으로서 수강하는 학생들은 아마도 이 Q스타디 공업수학을 듣는 학생이 아마 제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답니다. 수천 명의 학생이 선생님의 이 공업수학 강의를 갖다가 거쳐가고 또 듣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강의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예를 앉아서 혼자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들어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진도가 훨씬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자,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에 강의실을 가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수학을 전문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공업수학을 잘 이해해 줄까라고 고민하면서 뭐 밤을 새워서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러는 분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선생님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제로 여러분한테 그 권태원 선생님의 이 공업수학 강의를 듣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권태원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절대절명한 그런 입장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을 쉽게 할 수 있는가 많은 연구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 강의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전체 학생 중 약 10% 외에는 그 수업 내용을 대부분 알아듣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아마도 이 강의를 제대로 된 공업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좀 아는 것도 헷갈리게 만들고 또 그렇죠 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헷갈리게 만들고 또 애매한 것은 더욱더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다가 왔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는 명쾌하게 여러분이 공업수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려고 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업수학을 왜 또 잘해야 되냐면 이 공업수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대에서 공부하는 모든 중요한 전공 과목을 우리가 그쪽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당장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공업수학을 모르고는 물리학 공부가 안 되죠. 또 여러분이 전자공학 같은 경우 전기공학과 전자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전공 과목들 속에도 공업수학을 모르고서는 그 과목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공업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미적분학하고 그리고 선행대수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행대수학하고 대학미적분학을 이미 공부는 했지만은 그렇죠?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알쏭달쏭한 학생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기본적인 그 대학미적분학하고 선행대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선생님 여러분 기본적인 미적분학하고 선행대수학 내용과 가능하면 복습을 그렇죠? 반복을 다시 해서 설명을 다시 해서 좀 기초가 약한 학생들도 공업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배려를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을 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미적분학을 공부하지 않고 한 번도 선행대수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대학 미적분하고 여러분 선행대수학 강의가 우리 큐스타디도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한번 보고 공업수학 강의를 시작하시는 게 지름길이랍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이 공업수학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수학은 단계 학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강을 수강하는 이유가 평상시에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험 때만 되면 시험과 관련된 특정 부분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강의를 듣고 어떻게 시험 점수를 받아보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노랍니다. 수학은 단계 학문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가면 어떠한 어려운 내용들도 다 소화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은 중간에 자르고 들어가게 되면 수학이 도대체 뭔지 수학처럼 어려운 또 과목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업수학을 조금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선생님 강의가 구성되어 있는 1강부터 빠짐없이 차근차근 강의를 꼭 수강할 것을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이 공업수학의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약속드릴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업수학 1하고 공업수학 2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고 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 이 공업수학 책을 여러분이 딱 펼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미분방정식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온답니다. 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은 공업수학 속에는 1이든 2든 미분방정식이 전체 내용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방정식을 잘 소화하면 공업수학의 60%는 완성했다라고 보셔도 된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쵸? 지독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공부해 내려갈 텐데, 자, 도대체 그러면 이 미분방정식이 뭔가? 자, 이 definition 1에 미분방정식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정의를 우리가 한번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종속 변수를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독립 변수에 대해 미분한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분한 도함수를 포함한다. 그죠? 미분한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 한다?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여러 가지 미분 방정식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흔히 이런 것들,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자, dy dx라는 것은 y라는 종속 변수를 x에 관한 독립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의 종속 변수를 하나의 독립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 요는 뭐다? 요 놈이 미분한 뭐다? 도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 여기다 5y를 더하고 2의 x승이라고 했을 때에 자, 요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런 방정식을 우리는 뭘 한다? 여기 말하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쵸? 종속 변수 y에 대해서 종속 변수 y를 독립 변수 x에 대해서 미분한 이 dy dx라는 이 도함수를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뭐라 한다?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미분 방정식은 이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은 그것을 이제 미분 방정식에 그쵸 이름을 붙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은 그 유형에 따라서 자 우리가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상미분 방정식이 있고
편미분 방정식이 첫째로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업수학 1에서 그쵸 왕창 배우는 미분 방정식이 대부분이 상미분 방정식이라 보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편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2에서 통째로 배우는 게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상미분 방정식하고 편미분 방정식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 독립변수가, 우리가 어떠한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인데, 우리가 그 도함수에 독립변수가 한 개다. 즉,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뭐란다? 편미분 방정식이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미분 방정식이 지금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생님이 금방 여기에 보여주는 요놈이 대표적인 상미분 방정식이랍니다. 왜 요놈이 상미분 방정식이냐고 하면 여기에 여러분 보고 계시는 dy, dx는 x에 관해서 미분한 도함수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하나에 대해서만, 독립변수가 여기에서 하나인 x에 관해서 이 미분이 되어져 있는 요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놈이 바로 대표적인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우리가, 자, 요건 여러분 살짝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상미분 방정식의 선생님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죠. 소위 dy, 그죠? 자, 소위 d제곱 y 그리고 dx제곱, 자, 마이너스 dy dx, 자, 그리고 플러스 7y = 0. 자, 요와 같은 경우도, 자, dy dx도 있고, 자, 1개 도함수도 있고 2개 도함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독립변수가 우리가 y를, 종속변수 y를 x에 관해서, 즉 독립변수 x에 대해서 x에 관해서만 미분했지, 지금 독립변수가 여기에서 이 도함수에 독립변수가 x 하나밖에 없지 x 위에 다른 독립변수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들만 나타나기 때문에 요와 같은 경우도 우리는 뭐란다?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2번을 살짝 우리가 먼저 보면, 우리가 이 유형에 따라서는 상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누지만은 또 우리가 이 개수라는 말이 있답니다. 개수에 따라서는 우리가 1개 미분 방정식이냐, 2개 미분 방정식이냐, 또 n개 미분 방정식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가 요와 같은 경우는 상미분 방정식이면서 요와 같은 경우는 2개 미분 방정식이라 합니다. 그러면 1개니 2개니 이런 구분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미분을 하기는 하는데, 즉 이 도함수의 우리가 이 개수라는 것은 이 도함수들의 개수를 얘기한답니다. 도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우리가 1개 도함수라고 하고, 우리가 2번 미분한 도함수를 2개 도함수라고 그러죠. 그럼 요놈은 1개 도함수고 요놈은 2개 도함수인데, 도함수의 개수가 가장 높은 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1개 미분 방정식이냐 2개 미분 방정식이냐 이렇게 판단한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은 독립변수는 하나인데 도함수, 그쵸? 도함수의, 그쵸? 이 도함수를 봤을 때의 도함수의 개수가 제일 높은 게 요게 2개죠. 그쵸? 그러면 요놈을 기준해서 우리는 2개 미분 방정식이다. 자, 요게 또 요런 예가 된답니다. 그러면 요놈과 요놈을 결합해서 얘기하면 이게 상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처럼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요놈을 딱 떼고, 자, 요런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했다라고 하면, 자, 요놈은 1개죠. 그리고 독립변수가 하나니까 상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면 요와 같은 경우는 1개 상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편미분 방정식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편미분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몇 개다? 2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뭐란다? 편미분 방정식을 했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미분도 우리가 편미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답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보면,
자, 어떤 미분 방정식이 파셜 U, 파셜 X, 자, 플러스 파셜 U, 자, 파셜 Y. 자, 이꼴 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진 경우라든가 또는 파셜 제곱 U, 자, 파셜 X의 제곱. 자, 그리고 파셜 제곱, 자, U, 그리고 파셜 제곱 Y. 그죠? 이꼴 4라든지. 자, 요런 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 놈도 미분 방정식이고, 자,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요 놈도 미분 방정식인데, 요 놈은 종속 변수 U에 대해서 X에 관해서도 미분한 놈이 보이고, Y에 관해서도 미분한 놈이 보이죠. 요 놈은 U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거고, 요 놈은 U를 Y에 관해서 미분하고, 요 놈은 U를 X에 관해서 2번 미분한 거고, 요 놈은 U를 Y에 관해서 몇 번 미분한 거다? 2번 미분한 거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독립변수가, 그쵸? 독립변수가 이와 같이 X도 독립변수고 Y도 독립변수고, 이게 독립변수를 두 개 놓고 각각 그놈에 대해서 우리가 종속변수 U의 도함수들을 우리가 편도함수들이죠. 편도함수들을 만들어서 포함시킨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뭐란다? 편미분 방정식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미분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일개 편미분 방정식이고 요놈은 편미분을 2판 했기 때문에 일단 요놈은 2개죠. 요놈 2개. 그쵸? 요놈은 2개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함수를 분석했을 때에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한 그런 미분 방정식은 상미분 방정식이고 변수 2개에 대한 편미분을 포함하고 편도함수를 포함하고 편미분한 편도함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편미분 방정식이고 무슨 말이겠죠? 미분의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최대 미분을 한 판만 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일개 미분 방정식이고 2판까지 나오면 미분을 2번 한 모양까지 보이면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독립변수가 하나이면서 한 번 미분했으면 일개 상미분 방정식. 독립변수가 하나인데 2번 미분한까지 보이면 이게 상미분 방정식. 독립변수가 2개인데 한 번 미분한만 보이는 이런 경우는 일개 편미분 방정식. 독립변수가 2개인데 2번 미분한 것이 보일 때는 이런 경우는 이게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크게 유형에 따라서 상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 미분을 몇 번 했냐에 따라서 1개 미분 방정식이냐, 2개 미분 방정식이냐, 미분은 물론 3번 한 게 나온다 그러면 3개 미분 방정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에 따라서, 소위 선 형성에 따라서 우리가 요놈이 지금 선형 미분 방정식이냐,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냐라고도 우리가 구분을 한답니다. 그러면 요 선형 미분 방정식에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우리가 한번 달아보면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아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2번 미분하는 걸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d제곱 y dx 제곱이라는 것이 특별히 혼돈할 염려가 없을 때는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답니다. 그러면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 미분 방정 하는 것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 즉 우리가 요 y를 기준해 가지고 요 y y-y2 y y-y2라 했을 때에 요 앞에 y 앞에 그렇죠? 요 y 앞에 요 1이 곱해져 있고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고 1이 곱해져 있는 즉 y y-y2가 지금 선형 결합의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뭐란다? 우리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y y-y2 y3 차례에서 올라가겠죠. 요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요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 보다시피 요렇게 x에 관한 그렇죠. x나 상수만 곱해져 있을 때는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을 하고 또 하나 선생님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런 경우 자 y 플러스 요놈이 y 다시 플러스 4xy 자
이꼴 요놈을 x라고 했을 때에 자, 요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요 y하고 y-를 기준했을 때에 요 y나 y- 앞에 상수 1이나 요와 같이 x만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 무슨 말이죠? 이런 경우도 우리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표현대로 하자면 요놈은 2번 미분했으니까 요놈은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요놈은 한 번 미분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요놈은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럼 비선형 미분 방정식은 뭔가? 요놈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요런 경우라면 요런 경우. 자, 요거는 요놈 때문에 요놈이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y가 됐든 y-가 됐든 y2-, y3-가 됐든 간에 물론 이쪽에 나와 있는 상수항이 됐든 간에 y, y-, y2-, y3- 쭉쭉 나가는 그런 놈들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와 같이 y에 관한 그쵸 변수 y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뭐란다? 선형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자 네모 자 요 2개를 기준해서 네모 y2-, 네모 y-, 자 그리고 자 그냥 y 그리고 따로 떨어진 어떤 상수. 그럼 요 네모 안에 변수 y를 포함하는 놈이 안 오고 여기에 상수나 뭐가 x가 그쵸 독립변수 x나 뭐가 왔을 때 요 자리에 상수가 왔을 때는 상수만 왔을 때는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자리에 이와 같이 y 종속 변수인 이 y가 여기에 또 붙어 나온다면 그때는 뭐다? 우리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비선형 미분 방정식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자, y3- 자, 2y2- 자, y제곱 이꼴 0이 나왔죠. 그렇죠? 그럼 요 경우는 요 자리에 지금 뭐가 온 거다? y가 온 셈이죠. 그래서 요놈이 y제곱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y 온 요놈 같은 요놈 방정식은 우리는 뭐란다?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이와 같은 여러분 구분은 사실은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한 듯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유형별로 하나하나 다 공부하기 때문에 그 제목 자체가 유형 하나하나를 제목으로 잡아가지고 그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의 유형 구분은 공부를 여러분 공업수학 일을 하고 나면 저절로 다 그쵸 구분되게 우리가 알기 싫어도 구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크게 고민할 내용은 아니랍니다. 아 그런 스타일로 구분하고 있구나 정도만 또 이런 게 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게 되면 유형별로 하나하나 공부를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절로 다 구분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스타일로 구분을 하는 거라 정도 감만 알고 계셔도 상관이 없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예제 1번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다음 미분 방정식들의 자, 개수, 차수, 선형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라 그랬답니다. 자, 차수는 선생님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일단은 우리 이거 문제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와 같이 1번과 같이 주어졌을 때는 항상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유형을 판단할 때는 항상 그 틀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개를 기준했을 때에 네모 그렇죠? 네모 y 프라임 그리고 네모 y 네모꼴 요 꼴을 일단 여러분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y고 요 놈을 우리가 y-는 다른 말로 하면 요 놈의 dy dx고 y2-라는 것은 자 d 제곱 y dx 제곱이죠.
일단 한마디로 뭐냐면 일단 요 개수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하라겠죠. 그러니까 요 놈은 2개고, 요 놈은 1개고, 요 놈은 빵개고, 요 놈은 상수죠. 그렇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일단 1번은 그런 모양으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양변을 우리가 일단 dx로 나눔으로써 요 놈의 모양을 일단 한번 정리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변을 dx로 나눠버리면 요 놈은 xy 플러스 y가 되어지고 요 놈은 x제곱 곱하기 자, dy dx 자, 이꼴 제로 요 놈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변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놈도 우리가 살짝 요렇게 한판 정리를 합시다. 자, 요 y를 밖으로 한판 요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그러면 요 모양이 여러분들이 요 놈이 y 다시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모 y 다시 플러스 네모 y 이꼴 제로 요 꼴이죠. 그럼 요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은 마이너스 x제곱이고 요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은 x 플러스 2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딱 살펴봤을 때에 개수 입장에서는 미분을 한 번 한 게 그쵸 최고 많이 한 거니까 일단 요 놈은 1개랍니다. 1개. 그리고 이제 차수는 어떻게 보냐면 요 도함수 전체에 요 dy, dx라 표시한 도함수 전체의 1승이니까 요 놈이 1차고 만약에 어떤 미분 방정식처럼 dy, dx 전체 제곱이 되어 있을 때는 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수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 dy, dx 전체 제곱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돈하면 안 되는 게 d 제곱 y dx 제곱하고 dy, dx의 제곱하고 이 구분 못하면 dy, dx 제곱하고 이걸 구분 못하면 말이 안 되죠. 요거는 x에 관해서 두 번 했다는 말이고 요 놈은 dy, dx라는 1개 도함수 전체를 제곱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 다른 말이죠. 요거는 2개라는 뜻이고 2개 1차고 요 놈은 1개 미분인데 차수가 2차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 놈은 두 번 미분했는데 1차가 그렇죠. 이 전체의 1승이니까 1차. 요 놈은 한 번 미분했는데 전체를 제곱했으니까 차수는 2차죠. 요거는 2개 1차, 요 놈은 1개 2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이 차수도 이 구분 못하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요번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미분 한 판 했고 우리가 그리고 차수는 1차죠. 이 전체 1승이니까. 그러면 1개 1차고 선형 여부는 요 네모 안에 네모의 마이너스 x제곱 네모의 x 플러스 1이죠. 네모 안에 y가 포함 안 돼 있죠. 네모 안에 종속 변수가 포함되지 않으면 선형이 보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놈은 1개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된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 놈은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다 돼 있죠. 자, 미분을 한 번 한 거, 두 번 한 거, 최대 3번 한 거 있으니까 개수로는 3개죠. 3개고 요 y3'에 무슨 제곱이라든가 2차등 이런 게 안 붙어있죠. 요 놈은 아무것도 없고 요 놈은 1차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3개고 차수로는 1차고 그리고 소위 y에 관해서 우리가 그쵸 y의 개수에 관해서 내린 차수 그쵸 정리를 했을 때에 자, 요놈 그쵸 요런 놈들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요 네모안을 어떤 놈들을 살펴봐도 요 안에는 y가 안 들어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말한다.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 한다. 그렇죠. 3개 1차 선형 요 놈은 뭐다? 미분 그렇죠? 방정식이다. 요렇게 우리가 요 놈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놈은 이제 보니까 미분이 최대 2번 돼 있으니까 요 놈은 일단 2개죠. 그렇죠? 자, 2개. 그리고 차수는 뭐다? 요 y2'을 이승한 것이 없고 그냥 y2'의 1승이니까 1차죠. 그런데 자, 요 놈하고 요 소위 선생님이 네모라고 치는 요 동네 안에 y 종속 변수 y가 안 들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종속 변수 y가 포함되어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요 놈은 선형이라고 하지 않고 요 놈 때문에 요거는 2개 1차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미리 여기 선생님이 조금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하고 비선형 미분 방정식은 그쵸? 그 미분 방정식 난이도가 그쵸? 엄청나게 다르답니다. 비선형 미분 방정식은 선형 미분 방정식보다 그 푸는 해법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되어 있답니다. 어쨌든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 그때가 고민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 두 번 미분하고 그놈의 차수는 1차고 그리고 네모 박스 안에 종속변수 y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놈은 뭐다?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분류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요놈은 이제 미분 한 번 한 거, 두 번 한 거, 최대 미분을 4번 한 놈까지 있으니까 요놈이 4개고 요놈의 그쵸? 요놈 전체에 뭐가 된다? 1승이니까 1차죠. 그쵸? 4개 1차. 그리고 소위 네모에 해당되는 요 안에 있는 놈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요 네모 자리에 종속 변수 y는 안 들어있죠. 그럼 요 놈은 뭐 된다?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된다. 이거죠. 4개 1차 선형, 그죠? 미분 방정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쵸? 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간에 이 전체를 여기 질문에서는 묻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 다 무슨 방정식이죠? 상미분 방정식이냐 편미분 방정식이냐라고 보면 우리는 상미분 뭐다?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4개다. 요 왕창 4개다. 왜 상미분 방정식이죠? 독립변수가 x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종속변수 y를 독립변수 x에 관해서 미분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두 함수들만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편도함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상미분 방정식이죠. 편도함수가 보이면 소위 뭐 파샬, u 파샬 x 이런 게 있죠. 그런 편도함수가 보이면 편미분 방정식인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상미분 방정식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5번째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놈은 생긴 모양이 요놈이 y의 2' 이꼴 자 1 플러스 x 자 y'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요놈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유형을 판단할 때는 이 루트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양변을 제곱을 하면 y2'의 제곱 자 이렇게 되어지고 요놈 1 플러스 자 요놈 전체의 제곱은 x제곱에다가 y'의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의 그쵸 횟수 입장에 봤을 때는 한 번 미분한 놈, 두 번 미분한 놈 보이니까 요놈 몇 개다? 그렇죠. 개수로는 2개죠, 2개. 그리고 요 y2'을 이제 제곱했으니까 그 차수는 2차가 되죠. 다시 한번 2개 뭐가 된다? 요놈이 2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놈은 당장 봐도 요놈이 y1', y2'에 우리가 소위 요런 식으로 네모를 쳤던 요런 모양이 지금 아니죠, 그렇죠? 이런 스타일 아니고 아예 y2' 이렇게 두 개씩 보이고 y''이 두 개씩 나오고 y2'이 이 두 개씩 보이기 때문에 요 놈은 이게 2차면서도 요 놈은 선형 방정식이 아니고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형이 되게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네모 y 여기다 홀 하나 더 붙이면 네모 y2', 네모 y', 네모 y 이꼴 네모라고 했을 때에 일단 이런 모양이 보장이 되어지고 여기에 종속 변수 y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예 요놈은 요런 모양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무조건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도 틀림없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의 유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겠죠. 그걸 뭐 완벽하게 파악해야만이 미분 방정식 잘하는 거 아니랍니다.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 공부하면 유형 하나하나가 하나의 단원이 되어서 공부하기 때문에 저절로 다 알아지게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그럼 도대체 이 미분 방정식의 그러면 해라고 하는 놈은 뭔가?
자, 여기에 자, 달도 아니고 해가 나와 있는데 이 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뭐 도대체 무슨 해를 구한다는 건가? 자, 한번 내용을 이 definition 2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미분 방정식의 요 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얻었을 때에 그 관계식을 미분 방정식에 뭐라고 한다? 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예제 2번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함수가 각각의 미분 방정식에 자, 해가 된다는 것, 미분 방정식이 해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 자, 요 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죠. 자, 그럼 요와 같은 미분 방정식에 지금 x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 관계식을 하나 줬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놈이 요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과연 요 놈이 해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요 미분 방정식에 나타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xy의 관계식이 지금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는데 관계식이라도 반드시 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관계식이 돼야만이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xy의 관계식이 과연 요 놈을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해보면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갖다가 여기에서 dy dx를 실제 구해버리면 여러분 4분의 x의 3승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미분해 주는 거니까.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실제 요 놈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요 놈을 여기다 대입하면 4분의 1 x의 세제곱이 되고 그리고 x 곱하기 y의 2분의 1승은 요 놈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럼 요 놈은 4분의 x 제곱이죠. 그러면 요 놈도 4분의 1 x 3승, 요 놈도 4분의 1 x 3승이 요 놈이 0이 된다는 것은 요 놈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에 요 놈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y 이꼴 16분의 x 4승은 요 미분 방정식에 뭐가 된다? 자, 해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요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요 놈을 찾아내는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소위 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식이 바로 요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는 정도만 일단 지금은 이 정도만 알자는 거죠. 또 요 놈 역시도 요 놈의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려고 그러면 요 놈을 한 번 미분하면 자 요렇게 되어지죠. 요 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렇게 되어지고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요놈이 자 요렇게 되어지고 자 요렇게 되어지는데 요놈을 정리를 해면 자 2 플러스 x 곱하기 2의 x승이 되죠. 그러면 요놈 역시도 요 미분 방정식에 요놈이 해가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이제 요놈을 여기다 대입한다는 것은 y2 대신에 요놈을 대입하는 거죠. 2 플러스 x 2의 x승 그리고 마이너스 배에 y 다시 대신에 요놈을 대입하는 거죠. 1 플러스 x 2의 x승 그리고 y 대신에 x 2의 x승 요놈이 0이 나와야만이 요놈이 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놈을 전개를 해버리면 요렇게 되어지고 자 요렇게 되어지고 자 요렇게 되어지고 요놈이 요렇게 되어지고 요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플러스 2의 x승 마이너스 2의 x승 x2의 x승 플러스 2개하고 마이너스 1개 만나면 요놈이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놈도 주어진 방정식의 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소위 여기서 해라고 본 것을 이와 같은 이제 미분 방정식에서 역으로 요놈을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제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형별로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서 해를 찾아가는 방법이 이제 여러분 공업수학 1만 해도 그 전체의 60%가 미분 방정식을 유형별로 분류해가지고 요 미분 방정식에서 그놈의 해를 찾아가는 것, 즉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찾는 거. 그게 미분 방정식의 절반 이상이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공업수학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공업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간단하게 미분 방정식의 유형하고 미분 방정식의 그 해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봤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을 유형별로 쪼개워서 하나하나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